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66세 이영숙 어르신은 지난 4월 말 새벽 갑자기 휴대폰이 아무 반응이 없어진 일을 겪으셨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는 오지 않고 평소에 잘 사용하던 카카오톡도 어느 순간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던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셨더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알뜰폰 회선이 새로 개통되어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심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어르신은 은행에서 도착한 문자를 통해 본인의 계좌에서 1천만 원씩 5차례 총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아껴가며 준비해온 노후 자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의 스마트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않아도 이상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켜두었던 몇 가지 설정만으로도 해커는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고 휴대폰 번호를 도용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발생한 SK텔레콤 유심명의 탈취 사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미 외부에 유출된 이름, 생년월일, 주소, 통신사 가입 정보 등을 바탕으로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접근했고 본인을 사칭해 유심 재발급을 요청한 뒤 그것을 그대로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통신이 되지 않고 그 순간부터는 해커가 피해자의 번호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이 먹통이 될 때까지도 도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은행 앱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카카오톡은 로그아웃되며 다른 기기에서의 로그인 시도가 감지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해 송금을 시도하거나 가족에게 급히 돈 좀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모든 일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결국 범죄 조직이 노리는 건 단 하나,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익숙하지 않으신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철입니다. 현재 58세이고 30대부터 통신사 보안팀과 외부 교육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 10년간은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보안 교육을 진행해오며 스마트폰 보안과 사기 예방법에 집중해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유심 재발급 사기 사건을 통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설정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마지막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실까 걱정되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화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은 별일 없어도 이 내용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언제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해커들이 제도 허점을 노리는 방식은 단 몇 분 안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알고 대처하는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계신다면 꼭 함께 봐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정보 하나가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심 해킹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해커가 위성 신호나 통신망을 뚫어서 내 폰을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에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건은 영화 속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방심과 제도의 허점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가입 통신사까지를 바탕으로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말한 겁니다. 유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해 주세요. 이 한 문장에 속아 넘어간 직원은 본인 확인이 된 줄 알고 새로운 유심을 발급했고 그 유심은 고스란히 해커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재발급된 유심은 고스란히 해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통신이 되지 않았고 전화도 문자도 막히며 카카오톡 같은 앱은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2025년 5월 말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60대 박준호 어르신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 있었고 가족과 주고받던 카카오톡도 로그아웃된 상태였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셨더니 본인 명의로 이미 알뜰폰 회선이 개통되어 있었고 유심도 누군가에 의해 재발급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통신사 직원은 개인정보가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고 말했지만 문제는 그 유심을 받은 사람이 어르신 본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어르신의 은행 계좌에서는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고 그중 일부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커가 특별한 기술을 썼던 건 아닙니다. 단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시스템의 빈틈을 노린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즉, 시스템 자체를 뚫은 것이 아니라 통신사 직원이 본인 요청인 줄 알고 유심을 발급하게 만들고 피해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해커들이 미리 설계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통한 유심 재발급은 충분한 개인정보만 있으면 실제 본인을 완벽히 가려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리될 경우 단지 목소리와 간단한 문서로 확인이 끝나기 때문에 사기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해커들은 이처럼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가장한 공식 절차를 역이용해 피해자의 통신 권한 자체를 빼앗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1년에도 KT통신망을 악용해 유심을 부정 발급받은 사건이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짜 콜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통신사 직원인 척 전화를 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SK텔레콤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문자도 클릭하지 않았고 이상한 앱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전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스마트폰의 몇 가지 설정 때문에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층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었고 그만큼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정말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까지 아무 경고도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오고 카카오톡은 자동 로그아웃되고 대부분은 폰이 잠깐 오류났나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커는 이미 새로운 기기로 본인 인증을 시도하고 있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하게 돈 좀 부탁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이제는 문자 링크만 조심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앱만 안 깔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폰 안에 평소 아무렇지 않게 켜두었던 설정 몇 가지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의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설정 몇 가지만 바꾸셔도 이런 위험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안의 위험한 틈을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설정은 반드시 꺼두셔야 할 항목입니다. 이 설정들 중 하나라도 켜져 있다면 해커는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따라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사진 자동 백업 기능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클라우드라는 인터넷 공간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편리해 보이지만 이 기능이 의외로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스마트폰, 남편이 쓰던 태블릿, 가족이 같이 쓰던 컴퓨터. 이런 기기에 연결되어 있던 내 계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새로 찍은 사진도 모르게 그 기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기가 해킹되거나 중고로 팔려나갔거나 남의 손에 들어갔다면 내 가족 사진이나 의료 서류 같은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유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설정 앱에서 구글 계정이나 삼성 계정을 누르신 뒤 백업 및 동기화 항목으로 들어가 사진 자동 백업을 꺼주세요. 회색으로 바뀌면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진은 내 휴대폰 안에만 저장되고 다른 기기로 넘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의 위치 정보 저장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장소의 좌표 정보까지 자동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생일 사진을 집에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그 사진 속에 우리 집 주소 좌표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커는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집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범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화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위치 정보 저장이라는 항목을 찾아 꺼주시면 됩니다. 이미 찍은 사진이라면 갤러리에서 해당 사진을 열고 세부 정보 메뉴에 들어가 위치 정보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족 사진, 손주 사진, 등기 서류 사진을 찍기 전에는 꼭 이 설정부터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는 출처 불명의 앱 설치 차단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온 링크를 잘못 눌렀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앱이 자동으로 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앱 중에는 통화 기록, 문자, 사진은 물론이고 심지어 내 은행 계좌 정보까지 몰래 빼가는 악성 앱도 있습니다. 꺼두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앱에서 보안 또는 생체 인식 및 보안 항목으로 들어가신 다음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메뉴를 찾아주세요. 그 안에 크롬, 카카오톡 같은 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눌러서 이 앱을 통해 설치 허용 스위치를 꺼주세요. 회색이면 꺼진 상태입니다. 이 설정만 꺼두셔도 앞으로 광고나 문자 속 링크를 눌렀다고 해서 이상한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광고 추적 차단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내가 어떤 앱을 쓰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심지어 어떤 쇼핑을 했는지를 분석해서 그에 맞는 광고를 계속 띄우는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낸 적도 없는데 며칠 전에 봤던 상품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내 활동 정보가 외부의 광고 서버로 전송되고 있기 때문이죠. 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설정 앱에서 개인정보 보호 또는 구글 계정 항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안에 진단 데이터 보내기, 맞춤형 광고, 추천 서비스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꺼주시면 내 정보가 광고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내가 어떤 앱을 썼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지를 더 이상 누군가가 몰래 분석하거나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OK 구글 음성 감지 기능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OK 구글,
이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마이크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주변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 목소리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명령어를 도용하는 일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설정에서 국어, 검색, 어시스턴트 및 음성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있는 보이스 매치 또는 OK 구글 감지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꺼두면 마이크가 항상 켜져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음성이 수집되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작동하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번째는 문자 자동 수신 및 링크 미리 보기 기능입니다. 요즘 스미싱 문자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문자 안에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MMS 자동 수신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악성 코드가 문자와 함께 바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을 열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누르신 후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MMS 자동 수신 항목을 꺼주시고 링크 미리 보기 표시 항목도 함께 꺼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 설정을 꺼두면 링크나 사진이 자동으로 열리는 일이 없어지고 해커가 문자 하나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문자 보안에서 가장 기본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설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하며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업데이트에는 항상 최신 보안 패치가 함께 들어갑니다. 이건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전 버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앱을 열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 안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선택하시면 최신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입니다라고 뜨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커들이 노리는 구버전의 허점을 미리 막을 수 있어 스마트폰을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설정은 해커가 노리는 틈을 닫는 기본 작업입니다. 보안 앱도 좋지만 사실 내가 직접 설정해서 꺼두는 이 작은 조치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설정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혹시라도 이미 해킹이 시작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조치 3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3. 이미 해킹당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할 것들. 혹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전화가 갑자기 안 됨. 인증번호 문자가 오지 않음. 카카오톡이 자동으로 로그아웃됨. 평소보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음. 이 중 단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유심명의 탈취 사기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자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유심이 교체되었습니다. 내가 유심을 바꾼 적이 없는데 이런 알림이 왔다면 지금 이 순간 내 휴대폰 번호가 해커 손에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화 기록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걸지도 않은 전화번호가 남아있거나 보낸 적 없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면 누군가가 내 번호로 다른 기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그 상태에서 해커는 내 카카오톡에 접속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나인 척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카인 줄 알고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례. 딸이 급하다는 말에 즉시 계좌이체를 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나의 정보 유출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일입니다. 또 하나, 이런 증상도 해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전도 안 했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빨리 닳는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금방 소진된다. 이건 해커가 내 유심을 도용해 몰래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이 로그아웃됨, 인증번호가 안 옴, 알 수 없는 전화, 문자 기록, 유심 교체 알림, 배터리 데이터 이상 소모. 절대 혼자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족이나 통신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긴급 3단계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심되는 징후가 있다면 이 단계들을 빠르게 진행하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SK텔레콤, KT, LGU+ 모두 고객센터 번호는 114번입니다.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었다면 가족의 휴대폰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라도 이용해서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상담원에게 본인 확인을 한 뒤 최근에 내 명의로 유심 재발급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그런 이력이 있다면 회선을 즉시 일시 정지하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여 새 유심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해커가 더 이상 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 요청입니다. 해커가 유심을 가로채는 이유는 결국 내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은행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은행 앱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고 송금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바로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명의로 된 전체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시면 됩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 중단되며 자동이체나 오픈뱅킹, 비대면 계좌까지 포함됩니다. 입금은 가능하고 출금만 막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고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은행 창구와 고객센터에서도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피해가 아닙니다. 통신명의 탈취와 금융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 전담부서 또는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로 연락해 주세요.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최근 받은 의심 문자, 통화 내역, 유심 교체 알림 문자, 카드 결제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이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필요시 해당 계좌의 지급 보류나 사기 계좌 정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조치는 꼭 순서대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단 20분 만에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통신사에 바로 연락하고 은행에 가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분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주민센터 직원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망설이기보다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자 대응입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 가까운 이웃이나 복지관 직원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조치만 기억해 주세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유심 상태를 확인하고 회선을 정지하는 것. 은행에 가서 4명의 전체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정확히 하셔도 더 큰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해킹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작은 설정 하나, 잊고 지낸 개인정보 노출, 그 조합이 해커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닫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7가지 설정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사진 자동 백업 끄기, 사진 속 위치 정보 제거,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맞춤형 광고 추적 차단, OK 구글 음성 감지 끄기, 문자 링크 미리 보기 및 MMS 자동 수신 끄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기적으로 진행하기. 이 7가지는 해커가 내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틈이자 문입니다. 그 문을 닫는 건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통신사 연락 계좌 지급 정지 경찰 신고. 이 3가지만 빠르게 기억하고 바로 움직이세요. 오늘 이 안내를 통해 예방 방법과 대응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조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스마트폰 보안은 절대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해커는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속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다른 한 가정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안전하고 편안한 디지털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